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재국입니다. 오늘은 영국 BBC가 실시한 지난 1000년간 영문학 최고의 문학과 조사에서 섹스피어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할 만큼 영국인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여류 작가 제인 오스틴의 작품 오만과 편견, 영어로 Pride and Prejudice,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이 소설을 역시 2003년도에 실시한 BBC 실시입니다. BBC에 실시한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책에서 반지의 제왕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와 영화로도 여러 차례 각색이 된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가 제인 오스틴은 1775년에 영국 햄프셔주 교구 목사인 아버지 조지 오스틴과 어머니 크샌드라 사이에서 8남매 중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학교 교육은 기숙학교 3년밖에 없는 그녀는 어린 시절 목사인 아버지로부터 폭넓은 독서 교육을 받고 또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독신으로 살다가 4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는 12살 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고 16세 희곡을 썼고 또 21살 때 첫 장편 소설을 썼고 1813년에 이 오만과 편견을 출판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만과 편견은 18세기 말년 또 19세기 초 영국 사회의 여성의 결혼과 그리고 오해와 편견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갈등을 그린 하나의 연애 소설, 러브 스토리였습니다. 이 소설은 재산께나 있는 남자가 독신일 경우에 아내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다로 시작합니다. 당시의 영국의 계급, 특히 상류 계급은 크게 귀족은, 지금 말하면 상원입니다. 상원의 어석을 가지고 직위를 혹은 자귀를 가지는 귀족과 그 이외의 대지주 계급, 영어로 gentry, G-E-N-T-R-Y, gentry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본 작품의 등장은 주로 대주주 계급, 젠트리 계급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남자 주인공 다시, D-A-R-C-Y, 다시인데 이 다시는 지주 출신으로 비록 자기는 없지만 오래전부터 귀족 계급인 백작가와의 인척관계에 있고 연수입이 1만 파운드나 되는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 주인공 빅리는 명문가는 아니지만 부유합니다. 그리고 연수입이 5천 파운드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주인공의 집안인 베넷가는 지주이지만 중류 계급이고 연수입이 2천 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재산은 장자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었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남자 친족에게 상속되는 이른바 한사 상속 제도가 승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19세기 초 영국의 롱본의 베넷가를 둘러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젠트리 계급인 베넷 부부는 5명의 딸을 두고 있는 딸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베넷 씨가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인 콜린스 목사에게 재산이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넷 부인은 딸들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고자 하는 열망에 가득 차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근처 매더필드라는 곳에 그 큰 재택이 있는데 거기에 빅리라는 젊고 부유한 남자가 새들어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딸들 중 하나를 그에게, 그 빅리에게 결혼시켜 보겠다는 야심에 차 있습니다. 얼마 후 열린 무도회에서 빅리는 자신의 절친인 친구인 그리고 젊고 부유한 다하시라는 남자와 함께 참석합니다. 활발한 성격의 빅리는 사람들과 금방 친해진 반면에 다하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아서 오만한 남자라는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베네가의 첫째 딸인 제인과 빅리는 춤을 추게 되면서 서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둘째 딸 리지는 애칭입니다. 원래 엘리자베스인데 리지라고 줄여서, 이 리지는 빅리와 다하시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는데, 빅리가 다하시에게 리지와 춤을 한번 추어보라 권하지만 다하시가 리지를 무시하는 말과 함께 거절하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지는 다하시를 오만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편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다하시는 리지와의 두 번째 무도회 만남에서 첫 번째 만남에서 보지 못한 리지의 지적인 모습과 위트 있는 재치와 솔직함에 호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하시는 리지에게 춤을 청해보지만 첫 만남에서의 나쁜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리지는 그의 청을 거절합니다. 제인은 빅리의 여동생인 캐롤라인의 초대를 받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비를 흠뻑 맞아서 감기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제인은 빅리의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되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는 날 그 지역에 군 부대가 주둔하게 되고 젊은 장교들과 여자들 사이에 사교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리지는 위컴이라는 장교를 알게 되는데 너무나 친절하고 매력적인 그는 알고 보니 과거에 다하시와 악연이 있었던 남자입니다. 다하시 아버지는 위컴에게 성직자 자리를 주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 다하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위컴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리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유언마저 마음대로 파기하는 다하시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빅리와 다하시는 그 지역을 떠나서 런던으로 가버리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인과 리지는 너무나 속상해하지요. 제인은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런던의 외삼촌 댁에 가고 리지는 친구의 초대를 받고 그 친구의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그녀는 매우 우연히도 다하시를 만나게 됩니다. 리지의 매력에 빠진 다하시는 그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편견이 있던 리지는 그의 청혼을 거절하죠. 다하시는 떠나면서 리지에게 편지를 남기는데 편지를 통해서 다하시와 위컴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게 되고 오히려 위컴이 부도덕한 인물이고 다하시에 대해 오해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리지는 외삼촌 부부와 영국 북부를 여행하다가 우연히 다하시가 사는 그 다하시의 영지를 들르게 되는데 거기서 리지와 다하시는 어색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리지는 그에 대한 면함과 새롭게 발견한 다하시의 매력에 호감을 가지게 되는데 마침 집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즉 막내 동생인 리디아가 위컴과 장교 위컴과 야반 도주를 했는데 위컴이 이 리디아와 결혼을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집으로 다시 모이고 리디아를 찾아 헤맵니다. 결국 위컴은 일정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조건을 걸고 리디아와 결혼하게 되는데 사실 위컴은 베넷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리디아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넷 집안의 재산이 별 것 없다는 사실을 알자 자신에게 일정 재산을 상속해 주어야 리디아와 결혼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리즈를 사랑하는 다하시가 남몰래 위컴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어서 둘의 결혼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즈는 다하시에게 감동을 받죠. 다하시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얼마 후 다하시와 빅리가 찾아오고 두 사람은 각각 리즈와 제인에게 청혼하고 각자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이 작품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린 이 소설에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영국의 결혼관과 또 상속제도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에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직업도 가질 수 없고 또 상속권도 없기 때문에 오직 부유한 남성과 결혼을 해야 생계를 이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 풍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주인공 리즈는 솔직하고 당당하게 또 재산보다는 낭만적 사랑을 택하였습니다. 당시처럼 여자의 인생이 거의 전적으로 남자에 의해서 결정되던 시대에 리즈의 태도는 거의 혁명적인로 보이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 다하시가 리즈의 자매들에게 보인 귀족적인 오만한 태도가 바로 오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주인공 리즈가 다하시의 비웃음에 마음이 상해 갖게 된 것은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만과 편견입니다. 이렇게 오만은 남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편견은 내가 남을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 소설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첫 만남에서 겉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편견입니다. 그렇게 타인을 내 기준으로 단정짓는 것은 나의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만과 편견이 없는지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